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감정 쪽에서 감정 쪽으로 가다가 이성 쪽으로 사고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없어졌는데 최소한 이 녹화물을 시청하지 말게 하며 비버벌경 하지 말라면서 국경을 막는 행위 그 이후에 김정은의 이 공포가 야 이건 너무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시점에 굵직굵직한 사건은 되게 많은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지? 행보가 다르네? 처음에는 되게 느꼈구나. 강국 정치로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사람이 포악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빠랑 같이. 우리 오빠가 그랬는데 되게 저 사람이 감정적으로 불안한 사람이라고 우리 오빠는 표현을 했거든요. 저렇게 그 정치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감정이 내키는 대로 이런 정치를 했다, 저런 정치를 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들은 내가 말했다시피 다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빠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는 아첨을 간접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노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 김정은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라는 노래를 알아요? 새로 나온 노래라 새로 나온 노래인데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김정은 동지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당신을 위해서 충성하리라? 어쨌든 가사가 되게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이네. 당신이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가사가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죠. 솔직히 언니. 야, 난 옛날에 방구석 닦다가 진짜 놀란 노래가 진짜. 이거는 성인이 된 입장에서 누가 나한테 예를 들면 내가 언니한테 나는 진짜 언니밖에 몰라. 언니 없으면 난 죽을 거야. 언니가 없는 지구는 생각할 수가 없어라고 하면 무서워 막 민망스러워서 자리를 뜰 텐데 이거를 노래해가지고 온 국민이 부르고 있어. 근데 그 사실을 즐겼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사패 아니야? 나는 있잖아 김정일이 어떤 그런 취향도 너무 이상하게 꿈에 안긴 이 행복이 정말 생시옵니까? 그러잖아. 그 모든 여자들이 다 뵙고 싶었습니다 이런 노래 부르잖아. 이거 미친놈이네. 내가 노래 가사를 보면서 북한의 모든 여자들이 무슨 개가 뭔지 한번 얼굴 본 적이 있다고 꿈속에서 장군님을 뵙고 싶고 안고 싶고 그립고 눈물 줄줄 흘린다는 이런 노래 가사에 난 진짜 이게 그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화가 나는 가사들이 많지. 아니 난 화가 난다기보다는 화가 나. 나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창피를 모르는 사람이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아첨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거 박수 치면 좋아하잖아. 그거를 좋아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런 환경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옆에 있는 측근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라고 부추기는 거죠. 작곡가들로 하여금. 그러면 장미 씨는 그때 그거를 보면서 이거 진짜 노래 가사도 정말 예전에는 음유에서 좀 애돌려서 했다면 노골적으로 아부하고 이거 뭐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거?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와, 그리고 와 대박. 그리고 장성택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진짜 분위기 어땠어요? 되게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장성택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게 징조가 있었어요. 징조가 뭐냐면 그 평양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그 우리가 기록영화라고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다니는 행적을 다 촬영해가지고 하는 거 있지. 영화로 만들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로 말하면 다큐멘터리죠. 근데 북한은 그 영상만 틀면 TV만 틀면 그 기록영화가 나오는 거 알죠? 알아. 그러니까 젖은 색도 계속 봐야 돼. 아직도 나와? 그럼요. 그거를 하기사 3시인가 2시 그만둘 방송 수가 시작하면 있어요. 그게 첫 스타트잖아. 근데 예전에 그 제일 앞으로 김정일이 딱 걸어가요. 그리고 그 뒤에 김정일을 보좌하는 측근 2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 다음 측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쫙 간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 뒤에 누가 항상 섰냐면 장성택이랑 그 외의 인물이 섰어요. 근데 이게 원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장성택 쪽에 측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꼴을 이루는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모양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쪽은 완전 길게 늘어섰는데, 오른쪽은 사람이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왼쪽에는 막 20-30명이 따르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거를 목격했던 사람들이 뭐지? 그러니까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은 원래 정치 세계에서 오래 살려면 지주군 듯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근데 장성택이가 그렇게 김정일 다음으로 자기 위상을 둔업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함정 파네. 그러니까 시그널이 있었어, 그 전부터. 그 상황에서 김정은이 딱 집권을 했잖아요. 되게 젊은 사람이 집권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느낀 생각은, 와,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 누구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린 나이에 왕권을 물려받아서 지금 대통령하고, 누구는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라에서 저기 가라면 저기 가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정말로, 그게 뭐예요. 진짜 왔다 갔다, 진짜 바둑알처럼.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 불만이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부러웠는데, 그 부럽다는 생각은 그 불만을 야기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참, 세상에 정말 엿같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장성택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한 부분이 장성택이가 김정은이를 잘 보좌할 거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예요. 왜냐면 김정은이는 나이가 어리고 장성택이는 로장이니까. 그렇지. 그 김씨 시대부터 김일성 때부터 쌓이러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영위를 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잘 뒷받침을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북한 거예요. 주민 누구나라면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란봉 악단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어쨌든 설명절을 맞으면서 모란봉 악단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얘네가 드레스를 입고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 느낌에서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싶었나 봐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북한에서 언니 꽁꽁 여민 옷만 입고 나오다가 어깨 다 드러내는 옷을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좀 새롭기도 했겠다. 이게 뭐지라고 나는 계속해서 봤어요. 이 갑자기 뭔가 지금 센세이션이 일어나나?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징조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치. 그때 장성택의 표정을 보면 아는데 되게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요. 이 상황은 별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데 이거는 뭐지? 뭐라고 한 소리 했겠다. 그래서 그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그 영상을 다 촬영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에 다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장성택이 표정 봤냐고 김정은이가 너무 철없이 행동하는 것 같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아직 저기 보스몸을 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네,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만 그 바지 길이가 짧아도 난리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기찰대가 일렬로 쫙 서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단속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깨 드러난 그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충격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린 장성택을 옥마에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김정은이를 인정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가 행보를 해왔는데 그 전시대하고는 다른 행보를 해왔어요. 누가가 등장했네 옆에 이설주가 딱 등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부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치. 근데 너무나 색다른 행보를 보인 거예요. 나 진짜 이거 너무 궁금했다. 부인이 초창기에 한국 언론에 뜬 게 초록색 원피스 입고 등장했는데 우리도 놀랐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지? 그래서 다 본 거죠, 이설주. 어떤 여자가 과연 등장을 할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부인이라고 하니까. 딱 봤는데 날라리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북한은 알죠? 이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그치. 그러니까 연예인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날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옷차림에서 보여주다시피 반짝반짝 파란색도 일반 파란색이 아니고 초록색, 그 초록색도 일반 초록색이 아니고 반짝이는 초록색 옷을 입었고 우리가 스커트 길이를 단속할 때요. 완전 짧았어. 스커트가 진짜 짧았어요. 거기에 하이힐을 신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뭐였는 줄 알아요?
리본을 달고 나온 거예요.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 요새 초상위장. 초상위장을 달고 있어야 돼요. 초상위장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맞다. 어떻게 어떤 반응이었어? 초상위장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았던 거야, 거기서. 그래서 저 초상위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큰 리본을 달고 나온 게 맞냐고. 그리고 우리 그 3층 같은 경우는 난 저건 아니라고 본다 이러면서 활짝 꼈잖아요. 무슨 여자가 북한은 또 남전여비가 심하잖아. 여자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걸어가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딱 옆에 서가지고 하이힐 신고 짧은 치마 입고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국모라면 좀 듬직한 사람을 바랬었는데 너무 이렇게 가볍고 연예인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락모락 진짜 막 파다한 얘기가 돌았어요. 생성되고 또 생성되고 유언비어도 있었을 거고 평가도 있었을 거고 나름의 견해도 많았을 거잖아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는 진짜 북한 사람들 속에서 실제 돌았던 유머예요. 김정은이가 저 여자를 좋아한 게 아니래요. 김정은이는 좀 더 공부한 여자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 김정은이가 좋아했던 여자가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그것도 생명과학부에 다니는 여자였대요. 근데 이 아이가 일본에서 넘어온 기국자 출신이래요. 근데 북한은 알죠, 언니? 그 기국자를 칭하는 호칭이 따로 있다는 거는 이 사람들을 제퍼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한 북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출신 성분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혁명가 뼈대는 아니다라는 것이 주역의 핵심.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국자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랬대요. 벤치 났구나. 너희 엄마도 그 출신인데 이 아이까지 기국자 출신이면 너가 집안을 다지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우리 혁명 전통을 계승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위험하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아무 여자나 골라서 결혼을 시킨 게 이설주다. 이렇게 말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설주를 국모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루머를 생성해가지고 난 실제 있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많죠.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사실 공부한 여자를 택하고 싶었는데 그 여자가 하필이면 기국자 출신이다 보니까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저 여자랑 결혼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엄마야. 아니 그러면 지금 김정은의 엄마가 제포 출신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그때 아름아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비밀이 아니었구나. 그게 비밀이 아니었던 이유가 그때 기국자들이 엄청 핍박을 받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국자들의 말투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의 인식 속에 기국자들은 되게 깍쟁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면 너, 나면 나 이런 인식이 확실하던 좀 깬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북한은 그게 없었잖아요. 뭐나 나눠 먹고 뭐나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비춰봤을 때 기국자들은 되게 인색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암암리에 우리가 이제는 길을 펴도 된다. 국모가 기국자 출신이다라는 말이 돌았던 거예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알았냐면 주변 사람이 말해줘서가 아니라 기국자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와, 그러니까 김정은의 엄마가 기국자인 거는 이제는 북한 주민들에게 비밀도 아니라는 거네. 비밀도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비밀도 아니죠. 근데 그 모르던 시절에 기록 영화가 나왔거든. 네. 근데 와이프가 워낙에 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국자도 한 명이 있었나? 이 정도였어요. 근데 기국자들이 워낙에 핍박을 받았으니까 너희 모르지? 국모가 기국자야. 우리 기국자들 우습게 보지 마. 이런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거는. 그렇지.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고. 맞아요. 네, 조금 그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네. 그러니까 기국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뭐지? 기국자가 국모였다고? 우리는 조금 놀랐던 거죠. 그렇죠. 출신 선거를 그렇게 따지고 계급 투쟁을 그렇게 한다고 지랄하더니 그러니까. 정작 자기 부인은 이런 사람을 맞이한다고? 그러니까나. 혹시 그러면 이설주가 청진 여자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근데 난 이설주가 청진 여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아, 몰랐어요. 거기서는? 이설주가 저기 비행장 어디 청진 출신이에요? 청진 출신. 대단하네. 청진. 근데 나는 청진 출신인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결국에는 김정은이 그런 뭘 한번 악단을 조직하는 태도나 이설주의 태도에서 사람들이 살짝 불만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에 아까 장성택의 그게 종합이 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장성택이 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언니. 그러니까 민심도 장성택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성택이가 제거될 것 같다고. 정말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장성택이라고 안 불렀어요. 장부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김정일이 죽으면서 장성택의 위상이 확 올라갔어. 이제는 연장자고 연배가 있는 사람 이 사람밖에 나라를 통치할 사람이 없겠다. 이렇게 노장이니까 그 사람. 네. 갑자기 어느 순간 뉴스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론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뉴스 딱 들었더니 장성택이가 잡혀갔대. 이 사람이 초용됐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돌아요. 그래서 내가 야, 제명이 뭔데? 당연히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세력이 너무 세졌으니까 이 사람을 제거한 건가? 근데 되게 흉흉하게 예쁜 여자들을 골라서 잠자리를 요구했대. 근데 그 잠자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여자는 개밥으로 우리에 던졌대. 그리고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랑 잠자리를 거절했다고 산채로 화장터에 보냈대.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가짜로 지어낸 소문이지. 유언비어지. 유언비어죠. 그치. 유언비어인데 내가 알기로는 누군가가 그 유언비어를 터뜨렸는데 그냥 나온 유언비어가 아니었던 거죠. 국가가 주도해가지고 전문적으로 유언비어를 터뜨린 거지. 이게 계속해서 생성되고 왜곡되고 확장되고 이러면서 완전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택이가 세력이 너무 커져서 김정은이한테 당했다가 아니라 이 인간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인간 말종이야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렇지.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부서가 또 있대. 이렇게 지역마다 가서 장마당에 가서 은근슬쩍 이렇게 말을 퍼뜨리고 이동하고 그런 그 소문을 가지고 이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직이 있다고 누가 와서 증언을 했어. 나는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언니. 한 사람을 어떻게 하장토로 보내? 갑자기 언니 생각을 해봐요. 자기랑 잠자리를 거절했다고 산 사람을 화장토로 보낸다니. 그 다음에 땀이 나고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너무 세력이 커졌나 보다. 이 사람이 세력이 너무 커졌나 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죽하면 그래도 고모부인데 죽였겠냐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고모부까지 죽이지? 되게 반응이 여러 가지였어요. 그렇구나. 그랬겠다. 우리도 엄청 충격이었는데.